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정치부 구아림 기자와 함께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작년보다 좀 긴 신년사였습니다. 20분 남짓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자, 구 기자께서 앞서 짚어줬던 것처럼 경제 그리고 민생에 관련한 언급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신년사인 만큼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성과를 좀 이뤘는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집중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중에서는 민생 그리고 경제 분야에 가장 많은 좀 분량을 할애하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경제적 성과와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국민들의 삶 곳곳에 전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발언하는 뒤에 뒤에 벽에도 국민만 바라보는 따뜻한 정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올해 갑진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보여준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그리고 뭐 주택 공급에 대한 언급이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이념으로 이제 작동이 됐다면 이념이 아닌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게 그동안 이제 해왔다 이렇게 바꿔왔다라는 점을 또 강조했고 보유세 완화 같은 점도 언급을 했는데요. 예. 근데 앞으로 이 국민들이 더욱더 이 부동산 시장이 이 시장 원리에 맞게 돌아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더 철폐하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것도 또 원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또 이 국민들이 도시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부분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또 물가와 금리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했듯이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이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예. 특히나 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아서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언급이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는데 자, 또 눈에 띄는 부분이 대북 대응에 대한 방침도 언급을 했거든요. 앞서 뭐 북한도 노동당 전원회의 등을 통해서 핵무기 생산 의지를 계속해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군사 도발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대비하겠다 이런 언급들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외교적인 부분에 좀 방점을 찍으면서 특히 이제 한미 관계를 좀 더 강화하고 또 한미일 협력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단계를 밟아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올해에도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을 힘을 얻어서 좀 더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고도 예고를 하고 끊임없이 군사적인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힘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튼튼한 안보 이런 것들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형 삼축 체계를 강력히 구축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또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루어진 한미일 정상회의 또 워싱턴 선언 또 한미 핵협의 그룹 같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대응 태세를 더 철저히 갖추겠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 지난해처럼 3대 개혁도 언급을 했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 3대 개혁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 저출산을 좀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좀 더 국민들이 진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노동, 교육, 그리고 연금 개혁 이렇게 3대 개혁이거든요. 그동안 아마 집권 2년 차,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개혁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이를 보다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혔습니다. 그간 국정 운영의 틀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 이런 차원이었던 것으로 풀이되고요. 윤 대통령은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하이브리드 노동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좀 다양한 방면에서 좀 어떤 해법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계에 대한 변화, 그리고 연공 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 또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언급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지난해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교권 추락에 예. 대한 논란이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교육 개혁 안에서도 특히 교권이 추락하는 부분, 이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그런 위기감을 좀 더 이제 정상화하겠다,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당연히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온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신년사에서 다시금 언급을 하면서 교육 개혁에서도 교권 부분에 좀 더 방점을 찍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또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 개혁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개혁은 아닌데요, 이게 이제. 예. 근데 지금 이제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국회 제출을 한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 또 공론화되는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를 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일단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관련한 내용들 정치부 구아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